반갑습니다. 타코칩스 채널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제가 벌써 장사가 10년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10년 동안 하면서 수많은 위기와 고통과 아픔이 따랐는데 10년 동안 장사해 보니까 이럴 땐 진짜 접어야 한다. 이런 거를 제가 제 나름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아닐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는데 제 생각을 정리한 거니까 그렇게 알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실 조언 3가지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매달 적자가 누적되고 개선의 기미가 없을 때. 사업을 하다 보면 일시적인 적자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매달 적자가 쌓여가고 그 적자의 폭이 줄어들기는커녕 더 커진다면 심각하게 사업 철수를 고려해야 합니다. 단순히 이번 달만 어렵겠지, 다음 달엔 나아질 거야 라는 막연한 기대로 버티다가는 더 큰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재정 상태 점검, 단순히 매출이 줄어든 것인지 아니면 고정 지출이 너무 큰 것인지 원가율이 높은 것인지 등 적자의 원인을 정확히 분석해야 합니다. 개선 가능성 평가, 비용 절감, 가격 인상, 신제품 출시 등. 음, 이게 적자가 계속 나고 있다는 것은 어딘가 모르게 내가 관리를 잘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거는 이제 원재료가 많이 올랐는데 판매가를 올리지 않았던가. 그죠? 아니면은 뭐 배달을 많이 하고 있는데 배달 그 수수료 그 계산을 잘 못해가지고 그 채소 주문 비용을 너무 낮게 책정을 했다든지 요런 것들이 있을 거란 말이야. 근데 이 부분을 사람들이 그냥 체크를 안 하고 그냥 무작정 장사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솔직히 저도 그랬어요. 저도 크게 생각을 안 하고 장사를 한 적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 그냥 열심히는 하는데 그 통장이 자꾸 텅장이 되어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한번 알아봤더니 원재료 값이 너무 많이 올랐어. 제가 너무 이걸 신경을 안 쓰고 있었던 건데 그때 제가 깨닫고 그때부터 발품을 좀 팔았어요. 발품을 팔아가지고 이것저것 알아보니까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 진짜 발품을 팔아야 돼. 재료를 구매할 때는 이것저것 인터넷도 보고 식자재 마트도 보고, 왜냐면 식자재 마트도 당연하게 인터넷보다 좀 비싸겠지만 행사할 때가 있단 말이야. 할인 행사. 그때를 조금 잘 활용하시면은 좀 저렴하게 식재료를 구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자의 폭을 조금 줄일 수가 있다. 이 똑같은 마음이에요. 이번 달만 어렵겠지. 저도 지금 여름이 왔잖아요. 이 좀 무서운 얘기인데 저도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이번 여름만 지나가면 좀 나아지지 않을까? 한 2달만 고생하면 나아질 거야. 이 진짜 막연한 기대감인데 어, 제 자신을 되돌아보면 좀 창피하죠. 그래도 10년 동안 장사를 해오고 있는데 아직도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는 제가 참 무지하고 모자란 사람이구나. 이렇게 판단이 되더라고요. 어, 저도 잘하고 싶은데 이제 더 그런 거 있잖아요. 10년 동안 이 장사를 하면은 솔직히 조금 뭐라 해야 될까 침체되고 지쳐요. 더 이상 새로운 아이디어도 잘 안 나오고 조금 안 좋아하게 되는 그런 부분이 생기더라고.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10년이 지난 사람이 아직도 열정적으로 뭔가 새로운 거를 개선하고 고치고 메뉴를 계속 개발하고 하시는 분들은 진짜 대단하신 분이에요. 솔직히 진짜 대단하신 분입니다. 맞습니다, 진짜. 그리고 그 객수를 봐야죠. 객단가나 객수를 보는데 이게 객수는 그대로인데 매출이 줄었는지 아니면은 고정 지출 이 말 그대로 나가는 돈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훑어보세요. 왜냐하면 쓸데없이 나가는 돈들이 있단 말이야. 굳이 뭐 정수기 렌탈, 뭐 인터넷 비용 이런 것들을 줄일 수 있으면 조금 줄이는 게 좋습니다. 굳이 그 다 안 쓰거든 보면,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적자의 원인을 빨리 찾는 것도 중요합니다. 비용 절감하고 가격 인상, 근데 가격 인상이 좀 마음이 아픈 게 다 가격 인상을 하면은 손님이 떨어질까봐 그 불안감이 있어요. 저도 지금 한 오픈하고 7년, 8년 동안 한 3번 정도 이렇게 가격을 올린 것 같은데 지금 올릴 타이밍이 맞는데 두려워요. 지금 워낙 이 세상이 조금 불안하다 보니까 이걸 올림으로 해서 손님이 확 떨어지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이 지금 앞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 인상에 대해서 요즘 계속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헤쳐나갈지. 아마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개선의 기미가 없을 때 이 방법을 지금 아예 생각도 안 하고 있고 더 이상 자신감도 없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면은 말 그대로 빨리 정리하는 게 맞죠. 맞습니다. 왜냐하면 매달 적자가 누적되고 있는데 계속 갖고 간다고 해서 답이 나오겠습니까? 그죠? 1번은 그렇다. 아니, 계속 이어지네요. 적자를 개선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실제 개선이 가능한지 현실적으로 판단, 그리고 자금 소진 임박. 만약 현재 보유한 자금이 빠르게 소진되고 있어 사업 유지가 불가능해 보인다면 더 늦기 전에 결단을 내리는 것이 현명합니다. 개인의 삶과 재정까지 위협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맞네요. 자금이 내가 이제 만약에 이거 유지비로 한 1,000만 원 돈을 들고 있잖아요. 이 1,000만 원이 엄청 좀 빠른 속도로 이게 깎아먹고 있어. 까진단 말이야. 한 달 지났는데 1,000만 원이 800만 원 되고 또 한 달 지나니까 600만 원 되고 이렇게 막 까지고 있으면
이건 진짜 정리해야 돼요. 왜냐면 이거 계속 들고 있으면 무조건 마이너스고 무조건 빚더미 앉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 사업 유지가 불가능한 거죠. 이건 진짜 이게 제일 정확해요. 숫자잖아. 통장에 찍힌 숫자가 빡빡빡빡 깎이는 무서울걸요. 한 달 한 달 무서울 건데 저도 그거를 조금 느껴본 적은 있어요. 코로나 때 여름이었습니다. 여름에 안 그래도 장사 안 되는데 코로나까지 터지는 바람에 그때 한 두 달 보냈는데 한 200만 원 정도 깎인 적이 있단 말이야. 거기다가 또 여름에 부가세 신고도 하잖아요. 7월달 부가세까지 빠져나가니까 와, 이 갑자기 마음이 철렁거리더라고. 그때 조금 솔직히 장사하면서 처음으로 두려움을 좀 느꼈던 그런 시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때는 떻게 할 방법이 없었어요. 배달을 아무리 해도 매출이 안 올라오더라고요. 음, 부가세 이것도 원래는 이제 공식대로 뭐 한 달에 매출에 얼마에서 몇 프로씩 빼놔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시는 분들 솔직히 많이 없거든. 저도 그냥 얼마 나올지 예상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알고 이제 그 돈을 내는데 갑자기 매출이 떨어지고 있는데 부가세까지 내야 되니까 와 이거 쌍피가 날라오더라고요. 쌍피가 이런 압박감이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그래서 자금이 빠르게 소진되고 있을 때는 위기를 느끼고 아마 장사를 접어야 될 가능성도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 건강과 정신이 한계에 다다랐을 때. 사업은 마라톤과 같습니다. 하지만 그 마라톤이 건강과 정신을 심각하게 갉아먹고 있다면 멈출 때를 고민해야 합니다.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식사도 거르며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나날이 이어진다면 이는 사업을 넘어 개인의 삶 자체를 파괴하는 길입니다. 번아웃 증후군, 무기력감과 우울감, 극심한 피로 등이 지속된다면 번아웃을 의심해야 합니다. 육체적, 정신적 건강 없이는 어떤 사업도 지속할 수 없습니다. 이런 사람 엄청 많을걸요. 번아웃 증후군. 이게 장사가 안 되기 시작하면 혼자서 끙끙 앓는단 말이야. 끙끙 앓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지금 뭐 하는 건가? 그것도 몰라요. 그리고 출근할 때마다 멍해요. 다 잘 사는 것 같은데 나만 못 사는 것 같고 나만 장사가 안 되는 것 같고 자꾸 내 자신을 탓하게 돼. 진짜로. 저도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이거는 진짜 이거는 장사 해본 사람들이 알고 장사가 아마 제법 오래 하신 분들은 이런 위기는 한 번쯤 온단 말이에요. 이게 근데 심하게 오면은 말 그대로 공황장애도 올 수가 있고 더 이상 대인기피증까지 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진짜 위험한 거예요. 진짜. 위에 보시면 알다시피 잠도 못 자죠. 당연하게 못 잡니다. 제 아는 동생도 그래요. 치킨집을 운영하는데 뭐 집에 처자식 있고 이러니까 그리고 대출 나가는 돈도 있고 이러니까 잠을 잘 못 잔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영양제를 이제 선물해 준 적이 있는데 아마 그게 시초지 않을까. 우울증의 시초. 그죠? 밥맛도 없고 스트레스는 계속 이어지니까 몸속의 염증은 자꾸 늘어난다. 그죠? 그리고 가족관계 악화. 어, 사업으로 인해 가족과의 관계가 서운해지거나 갈등이 심해진다면 이 또한 경고 신호입니다. 가족의 지지 없이 홀로 사업을 끌고 가는 것은 매우 힘든 일입니다. 당연하죠. 이 가족하고 잘 살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 가족들하고의 이 관계가 악화가 된다면은 이거 안 하는 것보다 못한 거죠. 거기다가 장사까지 안 되면 완전 스트레스고 내가 날카로워져 있는 거죠. 퇴근을 해서 이제 귀여운 우리 내 새끼가 방글방글 웃으면서 아빠 아빠 하는데 그게 귀여워 보이지가 않는단 말이야. 스트레스가 받으니까. 그죠? 그러면은 가족 관계가 무너지는 거지. 그 옆에 있는 우리 와이프도 눈치 보는 거지. 남편의 눈치를 자꾸 보게 되고 그러면 서로 말이 점점 없어지고 뭐 하나 작은 일에도 꼬투리 잡고 싸우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가족 관계가 악화됐을 때는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희망의 부재. 아무리 노력해도 나아질 것이라는 희망이 보이지 않고 그저 하루하루 버티는 것이 고통스럽다면 이는 스스로에게 던지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는 살아갈 이유가 없다는 거잖아. 그죠? 저는 그래요. 출근했을 때 기분이 좋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 나의 가게에 내가 사장이 출근해서 오늘 하루도 파이팅 할 것이다 하고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냥 나가면 고통이고 지옥이고 이건 뭐 더 이상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막 어디 빚낼 데 없나 그런 은행권이나 이런 것만 생각하고 있고 더 이상 가게에 대해서 더 이상 이 개선해 나갈 점이나 건설적인 이런 행동을 하지 못할 경우에는 아마 벌써 무너진 거 아닐까 싶습니다. 무너졌겠죠. 더 이상의 희망은 보이지 않는다. 더 이상 살아날 가게가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3. 시장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경쟁력을 상실했을 때. 세상은 빠르게 변화하고 시장의 트렌드 또한 끊임없이 바뀝니다. 과거의 성공 방식에만 매달리거나 변화하는 고객의 니즈를 파악하지 못하고 경쟁력을 잃어간다면 사업 유지가 어려워집니다. 이게 뭐냐면 이 딱 좋은 예시가 배달입니다. 배달. 코로나 터지고 대면 장사가 정말 어려웠잖아요. 그때 배달 플랫폼들이 막 생겨났어. 뭐 배민, 요기요, 쿠팡이츠 뭐 이런 것들. 그죠? 근데 그거를 못 받아들이는 거야. 나는 지금 평생을 이렇게
내가 하던 방식대로 장사를 해서 살았는데 이상한 배달 플랫폼이란 걸 나와가지고 이런 걸 안 하면은 지금 장사가 안 되는데 그래도 이걸 못 받아들이는 거죠. 이게 이제 트렌드가 자꾸 변하고 있는데 그걸 못 받아들이고 그냥 고집만 피우다 보면 나만 도태돼가지고 이제 무너지는 거지. 경쟁력을 잃고. 그죠? 고객 감소 및 단골 고객이 줄고 새로운 고객 유입이 현저히 감소한다면 시장에서 외면받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고객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았다면 뒤늦게라도 원인을 분석해야 합니다. 맞아요. 오시던 분이 갑자기 안 온다면 문제가 좀 있는 건데 그분이 만약에 몸이 아프다든가 아니면은 그 이사를 갔다든가 뭐 이런 이유면은 그게 상관이 없는데 잘 오다가 어느 부분에서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이 안 오기 시작해. 이유는 당연하게 바로 알 수는 없겠지만 요게 한 분, 두 분 늘어나기 시작하면은 이 문제가 심각하다. 시장에서 외면받고 있다 이 뜻입니다. 그죠? 그래서 고객이 막 이 메뉴도 해보세요. 이 메뉴 괜찮은데 막 권유하고 하잖아요. 그건 솔직히 크게 들을 필요는 없어요. 내가 추구하는 아이템과 추구하는 메뉴 구성대로 가는 거는 괜찮은데. 근데 고객이 저번에 뭐 소스가 하나 빠졌어요. 소스가 조금 맛이 다르던데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은 피드백을 주면은 귀를 진짜 기울이고 소스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뭔가 소스가 상했다든가 아니면은 뭐 문제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 거를 빨리 파악해서 바꿔줘야 돼요. 저 같은 경우도 타코야키 소스가 여름철에 좀 민감하단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제가 항상 치즈 소스나 뭐 갈릭 소스나 이런 것들은 항상 짜기 전에 맛을 봐요. 제 손에 먼저 짜서 한 번씩 맛을 보고 이게 변질이 됐는지 아무리 냉장고에 넣어놔도 변질이 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거 체크를 좀 잘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가스오브시가 뭐 문제가 있는지 한 번씩 확인하고 재료들이 좀 민감해서 항상 보고 있거든요. 그렇게 체크를 하고 그리고 이걸 문제점을 찾고 개선을 하면 마음이 엄청 편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신경을 써라. 그리고 경쟁사 대비 열의. 경쟁사들이 새로운 서비스나 제품으로 치고 나가는데 우리 사업은 정체되어 있다면 경쟁력을 상실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차별점을 찾기 어렵다면 도태될 수 있습니다. 제가 계속 했던 말이죠. 차별점이 없으면 안 되고 경쟁사들이 점점 다양한 이벤트와 다양한 서비스와 다양한 맛, 다양한 메뉴를 계속 출시하는데 나만 도태되어 있다면 당연하게 소비자는 떠나게 돼 있습니다. 싸고 다양한 곳을 선택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차별화를 만들어야 돼요. 특히 예비 창업자들이 오픈할 때 그냥 창업하지 마시고 시장에 있는 그 비슷한 경쟁 업체들을 한번 쭉 훑어보시고 거기서 배워올 거는 따올 거는 뺏기고 뺏길 거는 뺏기고 또 나머지 또 다른 그 집까지 또 다른 차별점을 만들어 가지고 오픈하는 게 훨씬 유리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 기술 및 트렌드 변화, 온라인 전환, 자동화, 새로운 기술 도입 등 시장의 큰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면 도태될 수밖에 없습니다. 변화를 거부하는 것은 곧 사업의 생명을 단축시키는 일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온라인 전환, 그죠? 배달. 우리는 이제 요식업을 따지면 배달입니다. 배달. 그리고 자동화. 계산할 때 뭐 키오스크, 뭐 테이블 오더 이런 것들. 새로운 기술. 이제 앞으로 더 많아지겠죠. AI가 뭐 어떻게 해주는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올 건데 그런 것들을 너무 등한시하면은 그 트렌드에 못 쫓아간다. 손님들이 불편해지기 시작하겠죠. 옛날에 뭐 QR코드가 있었습니까? 그죠? QR코드로 이렇게 결제하는 게 있었냐고. 없었죠?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뭐 카카오나 뭐 지역은행권이나 아니면은 뭐 하여튼 이런 것들 QR로 결제하는 것들이 많아졌잖아요. 어떤 손님이 와서 물어봐요. 이거 QR 없어요? 죄송한데 그거 없는데요. 이러면 손님들이 불편해한다. 그래서 할 거는 해라. 사람들이 결제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신청해서 그냥 갖다 놓으면 되는 거잖아. 그렇게 노력을 해라 이겁니다. 아시겠죠? 앞으로 이런 것들을 못하면은 점점 도태되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징조입니다. 징조. 저도 노력하고 있는데 일단은 지금 체계를 유지하면서 제가 하고 있는 장사에 맞는 그 시스템 구축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솔직히 테이블 오더나 키오스크가 필요는 없거든요. 제가 하는 업이 그거랑은 맞지 않아요. 맞지 않는 업이다 보니까 굳이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른 결제나 또 다른 시스템이 앱이 나온다면 당연하게 저는 해야 됩니다. 만약에 그런 게 나온다면 할 겁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장사 접지 않도록 노력하십시오. 노력을 안 하니까 장사 접을 일이 생기겠지. 파이팅입니다. 파이팅!